IT 연구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해야 할 이슈들만 콕 짚어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미국 라스베가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와서 또 계속 정신없이 다니긴 하는데 그때가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 보고 정신없이 다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세상의 모든 정보잖아요. 네, 어떻게 라스베가스의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아오셨습니까? 혼자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너무 넓어가지고 정말 쇼 내내 다녀도 다 못 봤는데 그래도 최대한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보고 싶은 것 좀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시기 전에도 네. 가면 다 못 보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워낙 맞아요. 방대하고 또 많아서 기업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그래도 또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로봇들도 봤고요. 그다음 또 오늘 얘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쇼도 쇼지만 쇼 바깥에서도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탈 것들도 있고 탈 것? 경험할 것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탈 것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네. 듣기로는 아주 특별한 탈 것을 네. 타고 오셨다니까 탈 것이라는 게 정말 뭘 탑승을 한다는 네. 얘기인가요? 차 같은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 택시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아예 운전대도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죽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민트색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도시락통처럼 생겼습니다. 도시락통? 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차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이 생겼고요. 그냥 아예 운전대도 없고 창문 이제 문이 그냥 통으로 우리 꼭 놀이기구 같은 거 보면 관람차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옆문이 네네. 활짝쫙 열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면 그냥 4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돼 있는 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우리가 마치 택시 앱으로 부르듯이 죽스라고 하는 앱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제가 불러요. 그러면 호텔 쪽으로 옵니다. 호텔 쪽으로 오면 그거를 제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대면 얘가 이제 저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딱 문이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4명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인들끼리 해서 4명이 딱 타면 얘가 이제 그 행선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귀엽게 생겼는데요? 네,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좁은 데서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건 대리운전 그러니까요. 그런데 얘 녀석도 앞뒤가 너무 똑같이 아재개그인가? 생겼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바퀴가 4개가 다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좁은 데서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확 돈대거나 네. 커브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아주 이제 능숙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 그 자율주행 자회사에서 네.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죽스라는 데가 별도의 회사였는데 아마존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왜 아마존에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존은 결국에는 배송까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존의 포트폴리오에 아주 큰 배송 트럭이 또 전기나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일단은 큰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짐들을 싣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녀석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은 4명이 앉아있는 구조인데 의자만 빼면 거기에 가득 짐을 실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실제로 지역까지 가면 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로보택시랑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물류를 위해서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생각보다 잘 갑니다. 어느 정도로 잘 가냐면 최대 120km까지 가요. 120km 속도를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운전을 잘해요. 근데 때로는 방어 운전이 좀 심할 정도로 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AI가 뭘 해주냐면 우리가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고 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퀴 4개가 따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기 AI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 이 조향 장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끽 쓰는 게 아니라 바퀴를 하나씩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놀라운 거죠. 이게 지금도 이미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반자율 주행차들이 있는데 반자율 주행차도 가다가 갑자기 끽 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거기에 있는 조향 장치를 통해서 부드럽게 서주니까 안에 있는데 울컥거림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안에 전기차죠. 그리고 이제 그 제 스마트폰에 연동을 해서 음악을 틀거나 조명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안에서 일하면 되겠다. 이 안에서 회의하다 보면은 그냥 도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좋았는데 한 가지 얘가
야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인간 운전자랑 이 자율주행차끼리 서로 눈치 싸움을 해요. 예? 그 무슨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운전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방어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방어 운전이 또 심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약간 이렇게 네, 그렇죠. 서로 눈치 싸움을 해요. 움찔움찔. 예. 네, 그 움찔움찔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실은 이제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우버라든지 이런 공유차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공유차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입구에 가면 그럼 이제 그 우버 운전하시는 분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랑 그리고 이 죽수가 같이 이제 그 앞에다가 쓰려고 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손님을 이제 내려드리려면 제일 그 호텔 근처에 가야 되니까. 근데 호텔 앞쪽에 앞에 3차선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로 껴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껴들라고. 근데 갑자기 죽수가 껴들라고 하다가 네. 인간 운전자가 쫙 오기만 하면 얘가 갑자기 서버려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인간 운전자는 앞에 서서 다행인데 문제는 이 인간 운전자가 조금 늦게 가도 보통 사람이 오면 대충 눈치껏 끼잖아요. 얘가 안 끼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죽수 뒤에 있는 인간 운전자 다른 차를 탄 사람들이 네. 계속 빵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빵빵을 해도 여긴 운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서로가 눈치 싸움하면서 막 이러는 이제 좀 현상들이 생기고 네. 비보 좌회전 딱 틀려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차 한 대만 있어도 얘가 갑자기 한 5분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되게 크게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 네. 오히려 이제 사람하고 자율주행이 같이 움직일 때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게 됐죠. 아니 김 소장님 신나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같이 타고 느끼는 거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이미 도로를 누비는 자율주행차들이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현대차에서 하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랑 현대자동차가 합작을 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대가 없는 차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아이오닉 5라는 차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센서를 달아가지고 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이제 조금 테스트 중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죽수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라스베가스를 돌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도 구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라는 회사가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현대차의 기계를 활용한다거나 제규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이번에 지커라고 하는 회사의 차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차량 모습 말고 방금 말씀 지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운전대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막 방금 말씀 죽수 같은 이런 형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되게 많은 곳들에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다닐 것 같고 네.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테슬라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율주행 그 기술이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테슬라죠? 지난해 11월에 지금 FSD라고 하는 기능이 최근에 이제 감독형이긴 하지만 들어왔죠. 실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작년 초부터도 아주 잘 되고 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럼 완전히 운전을 안 해도 되냐? 이건 아니고 어쨌든 운전자가 있긴 해야 됩니다. 있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 녀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모든 이 테슬라 차에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고급 차량에만 지금 그 배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른바 K 운전도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골목길도 많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밀조밀한 길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차가 어디까지 지금 하냐면 말씀드린 2차선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선씩 있는 골목에서 만약에 오른쪽에 누가 갓길에다가 차를 대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역주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가 알아서 저 멀리서 차가 있으니까 혼자서 속도를 밟으면서 사람이 하듯이 역주행을 이제 역차선을 밟고 지나가서 추월해서 넘어가는 가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앞에서 택시가 확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후진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진짜요?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꽤 잘하긴 하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건 아니니까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조건에서도 잘 그 작동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방식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곳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어떤 식이냐면
지도 데이터랑 그리고 실제 지리 정보를 공부를 시키고 그 공부된 걸 갖고 움직이게 하는 형태에 가깝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사람처럼 사람도 잘 지도 몰라도 눈 좋고 운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카메라 방식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방식의 단점은 마치 사람도 경험이 오래 쌓여야 운전을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오히려 좀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테슬라 차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잘 모르는 지역에 가도 AI랑 카메라 기능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나랑 좀 다른 어떤 결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뭐 죽스라든지 대부분은 처음에 그 지역에 풀어놓으면 자율주행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지역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변수에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테슬라 방식으로 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10년 넘게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운전을 하면 처음 가는 데서 대충이라도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되잖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만화책에서나 봤던 네. 그 장면이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벤츠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같이 뭘 하기로 했다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알파마요라고 그래서 CES 2026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알파마요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전하느냐 이건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도 데이터도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센서도 하면서 마치 테슬라처럼 어떤 변수 상황이 생기면 AI가 스스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꺾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왼쪽으로 왜 꺾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왜 이게 사고가 났지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벤츠랑 엔비디아가 같이 오랫동안 거의 8년 이상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오픈소스? 그러니까는 그 벤츠 말고도 만약에 상용차 회사가 우리 지금 자율주행 기능 별론데 너네 거 갖다 써도 돼? 라고 하면은 써! 라고 쓸 수 있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현대차도 쓸 수 있고 뭐 네. 어디 크라이슬러도 쓸 수 있고 뭐 다 뭐 BMW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수년 동안 연구한 걸 그냥 풀어줬네? 라는 건데 거기엔 당연히 조건이 있죠. 뭐냐면 그게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단 이걸 하려면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테슬라 방식은 애플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혼자서 다 하고 혼자서 만든 다음에 자기들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방식을 구글 안드로이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구글의 OS를 기반으로 삼성도 폰을 만들고 또 예전에 LG도 폰을 만들고 뭐 중국 회사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은 명확한 그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이번 CES 기간 동안에 현대차 회장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젠슨하게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마도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대차에서도 요거에 좀 관심이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추정하고 있는 상황. 현대차에 이제 엔비디아 기술이 탑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냉정하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지형에서 자율주행 누가 제일 잘해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현대차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방향성을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테슬라가 더 잘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엄청 오랫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번째는 스스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지도에 있는 형태가 아닌 변수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알파마요, 엔비디아에서는 알파마요 같은 경우가 그런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자신들이 하는 건 연구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마치 구글이 같이 손을 잡아서 삼성폰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시장을 차지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국내 데이터를 좀 학습을 시키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난하게 돌아가는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를 하려면
엔비디아 GPU를 어쨌든 조금씩은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니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698님께서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리서처들이 예상하는 건 한 2030년 정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의 걸림돌은 기술보다는 사람과의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좀 이런 얘기 극단적일 수 있지만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상황이 돼야 그래야 자율주행이 제대로 다닐 거예요. 혹은 자율주행 전용 도로에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있거나 마치 버스 주행 우리가 말하는 버스 전용 차선처럼.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몇몇의 지역에서는 아예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특정 고가도로에는 자율주행차만 다니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생기는 도시에는 자율주행만 움직이게 하는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아니면 정책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로만 보면은 한 2030년 안에 실제로 만약에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294님이 자율주행 승용차 구매하면 운전면허증 없어도 되나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안 돼. 안 되죠. 면허증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 마치 키보드 전동 키보드 딸래도 면허증 필요한데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내 차를 소유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택시 같은 녀석이 와서 나를 운전을 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운전을 안 할 때는 스스로 얘가 저 대신에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거나 실에서 어떤 연구도 하고 있냐면 전기차 충전기 꼽는 것도 충전기랑 이 차끼리 알아서 소통을 해서 꼽히는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차가 스스로 혼자서 택시 돌고 돈을 벌어주는 이런 구조까지 좀 생각을 하는 그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려면 오히려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과연 운전을 안 하려고 할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런 얘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 연구소 CES에서 죽스를 직접 타고 오신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